흡수띠와 관련된 그 여러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광학적인 매질과 즉 포톤이라고 하는 것과 이거 중요하죠 사실. 자, 포톤들이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매질의 그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어떤 이 분자들의 그 에너지 변화라고 이렇게 여기서 발생되는 에너지. 여기서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뭐 본딩을 말합니다. 그래서 본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흡수, 스펙트럼 영역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들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 원인들 때문에 일단 이 흡수띠가 보여진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씩 한번 주요한 내용들만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눈에서 이제 중요한 주요하게 구성된 성분들이 이제 물이라고 한다면 그 물도 보통 분자들로 이루어져 있죠. 이 안구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의 파장별 흡수도가 이제 물의 흡수도가 강하게 의존함을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에서처럼 물의 어떤 그런 특성들처럼 이 안구 내부를 구성하고 있는 이 조직들 간의 이 분자들도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구나. 즉 물하고 빛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그 메커니즘하고 매질하고 광학적인 안광학계의 그 매질, 즉 뭐 각막이라든지 뭐 수정체, 초자체, 방수체 뭐 이러한 것들을 구성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세포들이 어떤 빛하고의 상호작용들, 그래서 이 빛하고의 상호작용들의 어떤 메커니즘이 유사하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임상적인 결과들로부터 우리가 이런 특성들을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투과도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것처럼 방수체라든지 물론 초자체도 마찬가지게 되겠습니다. 방수체나 초자체인 경우에 대해서는 순도 높은 물인 경우와 매우 잘 일치를 한다.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각막이라든지 수정체에 대해서는 잘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자, 이 부분들은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뭐 각막인 경우는 그렇지 않지만 수정체인 경우에 대해서는 나이가 들me 인해서 즉 포톤들하고 그 수정체를 구성을 하고 있는 매질들 간의 상호작용들이 굉장히 이 상호작용이 굉장히 크다. 즉 포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 즉 빛 에너지하고 굉장히 많은 상호작용을 통한 의존성을 갖는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아까 여기서 흡수대가 보면 여기서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IR 영역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도 마찬가지로 IR 영역, 즉 적외선 영역에서 큰 특징을 나타내는데 여기서 나타내는 게 바로 그 말이 되겠습니다. 그 파장 영역에서 물에 의한 에너지 흡수라고 하는 것은 설명했던 것처럼 물과 둘러싸고 있는 조직들의 에서의 가열을 야기하게 된다 해서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것처럼 어떤 열적 현상들이 이제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열적 현상들을 이제 야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현상은 열적으로, 즉 적외선이 갖고 있는 에너지의 형태가 열이라고 하는 그런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 열 에너지로 인해서 손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IR인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짧은 파장인 영역인 경우에 대해서는 이 물보다 굉장히 많이 흡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여기 이 부분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UV 영역인 경우에 대해서는 거의 흡수를 한다는 것이죠. 이게 UV 영역이 되겠습니다. 이 UV 영역인 경우에 대해서는 모든 파장에 대해서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각막, 그다음에 방수체, 수정체, 초자체를 다 흡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에너지가 큰 포톤들이 이 단백질하고 구성을 하고 있는 단백질을 하고 다른 세포 조직의 흡수 특성을 갖게 됨으로 인해서 이 성질들을 변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 매질 내부를 구성을 하고 있는 여러 그 다른 세포들이라든지 단백질들이 포톤 에너지를 다 흡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너지를 자꾸 흡수를 하게 되면 그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어떤 그 밖으로 어떤 그 에너지를 방출을 해야 되죠. 방출하는 개념이 예를 들어 경화를 시킨다거나 아니면 그 주위에 있는 다른 세포들과 이제 응집을 한다거나 이런 현상들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각막이라든지 수정체인 경우에 대해서는 흡수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인해서 손상이 그 크게 그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까 이 앞서 투과도와 관련된 그 내용들을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400나노부터 그 짧은 파장 영역은 이제 UV 영역이죠. UV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흡수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해서 각막에는 그 복사선을 다 흡수한다. 즉 UV 우리가 A 그 B, UVB 파장 그다음에 UVC 파장, 가장 짧은 판 UVC 파장입니다. 그래서 UVABC 파장을 다 흡수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UVABC가 어느 정도 우리 그 인체 해저드 하냐 그러면 우리가 우리 여름에 우리가 야외 활동을 하다 보면 그 살이 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검게 변한다는. 그 이제 사실은 그 표, 그, 뭐죠? 피부 표면에 있는 이 피부 이 세포들 사이가 그 괴사가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게 보여지는 거는 뭐 이렇게 검게 변하지요. 이제 그 검게 변하는 것들인데 그리고 만약에 여름이 지나고 이제 몇 개월이 지나게 되면 그게 원상도 되는 이유가 이제 사실은 이 피부가 이제 벗겨짐으로 인해서 벗겨짐으로 인해서 다시 원래대로 이제 돌아온다는 걸 이제 알 수 있지만 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뭐 우리 피부에 또는 여러 가지 우리 인체에 어떤 안 좋은 부분들이 이제 발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잘 경험적으로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UVABC 영역인 경우에 대해서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각막에 대한 경우로 다 도달되지 않게끔 즉 각막의 손상이 되면 사실은 이제 그, 어, 그 시력을 잃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인 것이죠. 그래서 최대한 이 안구인 경우에 대해서는 UVA-BC라고 하는 그 파장들이 망막에 도달하지 않게끔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눈에서도 이렇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난 김에 UVA-BC를 차단하는 그런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사실 이제 선글라스를 착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선글라스에 우리가 CR39 렌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경 교정용 렌즈 CR39 렌즈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CR39의 재질 자체가 사실 이제 UV를 흡수하게끔 우리가 일반 교정용 렌즈인 경우에도 다 UV-ABC를 다 흡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게다가 그런 흡수를 하긴 하지만 눈부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내일성 산란이 이루어질 수 있죠. 자, 그래서 선글라스를 우리가 착용을 하게 되는데 그 선글라스에 염색체들 그, 그, 염색 색소들의 어떤 그런 분자 구조들이 UV에 강한 그, 포톤 에너지들을 다 흡수한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아까 정리해보면 292나노미터 이하의 모든 복사선 흡수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300나노미터보다 더 짧은 파장인 경우에 대해서는 아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각막의 손상을 입힐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아까 UVC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약 270나노미터 즉 짧은 파장이죠. 이쪽으로 가면 더 짧은 파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인 경우에 대해서는 가장 민감한 파장이고요. 자, 그래서 뭐 약 50줄 정도의 크기가 되면 이제 우리가
이 각막이라든지 수정체라든지 이 부분의 조직이 파괴된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그 파장들은 우리가 그 망막으로 다 도달되지 않게끔 되어 있지만 그 가장 짧은 그 파장대는 이제 380나노미터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380나노미터는 우리가 그 아까 우리 가시광선 영역을 우리가 얘기할 때 가시광선 영역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할 때 380에서부터 정확하게 꼭 380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380 나노미터 정도의 부분에서부터 약 840 나노미터 정도의 파장 정도가 이제 가시광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가장 짧은 파장이 바로 이제 380 나노미터 정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흡수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흡수가 된다라고 하는, 즉 어떤 그 투과를 하지 않고 다 흡수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원인은 궁극적으로는 이제 물리학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포톤들하고 그다음에 포톤들의 에너지하고 그 매질들 사이에 상호작용에 의해서 발생되는 그 현상이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흡수가 그 좋은 점, 흡수로 인해서 우리가 망막에 그 큰 에너지가 그 우리가 해저드한 에너지가 전달되지 않게끔 하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 안광학계를 구성을 하고 있는 그 기관들의 어떤 그 내부 어떤 그 밀도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세포를 변형시킴으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산란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발생을 하게 하는 뭐 이런 단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산란에 관련된 얘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물리광학을 이렇게 주로 다룰 때 주로 이제 어, 그 잠시 언급을 했었던 그런 내용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산란은 그 매질 내부의 굴절률이 공간적인 변화 때문에 생기고 흔히 미시적인 범위에서 다룬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무슨 얘기냐면 이 산란이라고 하는 게 이 우리가 빛의 입자성과 이제 파동성이 있지요. 자,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입자성과 관련된 얘기들과 이제 파동성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서로 이 복합적으로 작용되고 있는 어떤 그런 그 일련의 현상들이기 때문에 산란에 대한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복잡한 그 메커니즘이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죠, 우리가. 그래서 우선 이 산란에 대한 그 일반 그 우리가 1학년 때 그 다뤘었던 산란에 관련된 그 간단한 개념을 먼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하고 나서 계속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산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산란은 스캐터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산란은 여러 종류의 산란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산란들이 있습니다. 뭐 레드포드 산란들이 또 있고요. 여러 가지 산란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자연 현상과 관련된 얘기들, 자연에서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그 산란을 조금 비교 설명하는 걸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자연 현상에 볼 수 있는 그 산란을 그림으로 살펴보게 되면 자, 낮은 경우에 이렇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이런 그 빛의 그 형태들이 이런 형태로 나타내는 그 부분들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 저녁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해가 이렇게 지게 해가 지금 반대편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바로 이 구름과 구름 사이의 슬릿의 형태 때문에 빛이 이렇게 이런 형태로 보이는 것을 이제 회절되는 그 부분들을 이제 레일리 스캐터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레일리 산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레일리 이 산란인 경우에 대해서는 이 입자가 또는 이제 슬릿의 형태가
작아서 이 부분들이 모든 부분으로 이렇게 그 빛이 그렇게 탄성적으로 산란되는 것을 이제 레일리 산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입사된 그 빛의 방향이 바로 그 입자들을 만났을 때 또는 슬릿을 만났을 때 이렇게 입자 사이즈가 적은 경우가 맞아 레일리 산란이고요. 그다음에 입자 사이즈가 점점 커질 때를 바로 이제 그 산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미산란은 그 입자의 사이즈가 클 때, 즉 이와 같은 경우로서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즉 만약에 재료라면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바로 레일리 산란이다, 또 미산란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들은 나중에 그 광재료하고 우리 광자하고 상호작용과 관련된 얘기를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냥 이 산란 현상들에 대한 것들만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산란에 관계된 얘기들을 이렇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레일리 산란, 그다음에 미산란 뭐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것 정도만 제가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산란은 이 동공 안으로, 동공도 분명히 그 슬릿이죠. 동공 안으로 입사되는 빛 같은 경우도 분명히 회절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죠? 그리고 회절도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수정체로부터 또는 뭐 초자체라든지 방수체의 그 구성하고 있는 그 입자들 또는 세포들 사이에 그 내부에 있는 구성 물질들 때문에 산란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 안에, 즉 동공 안으로 빛이 이렇게 입사됐을 때 발생되는 회절이나 산란과 관련된 얘기들은 실제로 안광학계 내부에서 발생되는 이 회절이라든지 산란을 얘기를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